여러분들도 이 로데이터를 찾는 연습을 하시고 로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하시면 실력이 쑥쑥 올라가 있을 겁니다. 어서맨 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20대 투자레터 어서맨 영은 20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맞춤형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투자 레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요 아래 고정 댓글로 가셔서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어썸언니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준이라고 하고요. 페드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연준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연준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언니가 낱낱이 해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보실게요. 핵중요한 미국의 연준, 오늘은 한 방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를 극복한 1등 공신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백신이 정말 코로나 극복의 1등 공신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지수가 3, 4%씩 빠지고 한 달 내내 지수가 빠졌으니까 그때 상황으로 보면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맞먹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발 금융위기를 누가 극복을 했느냐? 파월 리더십. 그 파월은 연준의 의장이죠.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 여기 보세요. 지난 15일 기준금리 인하 및 대규모 유동성 공급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말 초스피드로 대규모, 정말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시장에 공급하겠다. 유동성이 그만큼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던 정책이 굉장히 옳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연준을 알아야 되나요? 내 주식 수익률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기 위한 이론적인 공부는 시험을 위해서나 하는 거죠. 내 수익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뭐냐?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없죠. 당연합니다. 일반적인 용어들이 절대 아니에요. 영어로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Federal Reserve.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그림들이 좀 생길 거예요. 자, 연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미국에는 51개 주가 있습니다. 각 주가 하나의 국가와 같은 어떤 그런 자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방이라는 거는 미국에 있는 각 주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제도라는 거는 그냥 쉽게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두 개만 해석을 해보면 미국 각 주들이 모여서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뭐를 준비해요? 리저브. 금융 쪽으로 옮겨왔을 때는 통화량을 비축해 놓는 현금 보유량,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각 주들이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살짝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살짝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연방준비제도 아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드라고 하죠. 이사회라는 것만 딱 봐도 어때요? 아, 여기는 권력기구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성하는 연방준비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51개 주를 그룹핑을 해요. 미국에는 지금 현재 이게 12개의 중앙은행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2개의 중앙은행을 또 4개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습니다. 여기에 대빵 뉴욕은행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연방준비은행이 뭔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 보드인 거죠. 7명인데 현재는 지금 한 명이 공석인 거고요. 임기가 14년이나 됩니다. 와, 굉장히 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 30년 동안 한 펀드를 운용하기도 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임기를 14년 동안이라고 해놨다는 것 자체도 금융시장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냐, 이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장은 4년입니다. 이 의장은 지금 현재 제롬 파월이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사이가 좋아야겠죠. 2월 5일이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재임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재무장관으로 있는 제넷 옐런 할머니,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장직을 한 번밖에는 수행을 못했었죠.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연방이라는 글자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각 주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개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개시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는 행위, 중앙은행이 채권을 파는 행위,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OMC 멤버는요, 지금 이사회 멤버 7명입니다. 4개의 그룹핑이 있었잖아요. 이 그룹핑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은행장들이 한 번씩 참여를 하게 됩니다. 디폴트 값으로 항상 들어가는 분이 이제 뉴욕 은행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2분이 되는 거고, 12명이 모여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FOMC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에 8번 만납니다. 수요일에 FOMC 위원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네, 6주에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FOMC는 리뷰를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 지금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리뷰를 하게 되고, Determine,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적당한 스탠스, 어떤 스탠스냐? 통화 정책에 있어서. 선생님 무슨 얘기예요? 일단 경제와 금융시장 컨디션이 어떤지를 보고 적당한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뭘 한다는 거예요? 평가한다는 거죠. The risk, 어떤 리스크를 경계하는, 장기적인 어떤 목적, 네, price stability, 물가 안정이라는 거죠. 물가 안정과 sustainable economic growth, 네, 경제 성장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 커미티,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하는 안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1, 3, 4, 6월달, 최근에 있었던 게 6월달 FOMC였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이 7, 9, 11, 12 4번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게 되면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3주 이후에는요, 참여한 멤버들이 발언 있죠. 그 발언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싹 다 공개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FOMC 성명서나 의사록 정도는 직접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모네터리 폴리시, 여기 통화정책 탭이 있죠. FOMC 스테이트먼트라고 돼 있어서 이번에 제롬 파월이 한 얘기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라고 있습니다. 또 FOMC가 보는 경제 전망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난 뒤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한다. 최근 FOMC 회의 결과 발표된 GDP 성장률 전망치예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될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전망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마이너스였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뻥충 뛰어서 성장할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 2% 정도 성장을 한다. 원래 미국은 2% 정도 성장을 했던 국가예요. 선진국들은 중국처럼 6, 7%씩 이렇게 성장하지 않죠. 근데 올해는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대비 성장률로 할 때는 7% 정도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면요, PCE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PCE라는 거는 Personal Private Consumer Expenditure, 네,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가 인플레이션의 척도가 되는 거죠. 일시적인 요인을 배제한 코어 PCE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이런 결정을 하는 거죠.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한테 시장 상황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야 라고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점도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 점도표가 뭔지 점 찍어놨죠. 일단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도표라는 건 FOMC에 참여하는 멤버들이 있었잖아요. 멤버들이 생각하는 기준금리예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9월 점도표. 딱 봤더니 내년에 금리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3분이었던 게 보면 2분이 더 늘었죠. 그리고 더 높을 거라고 하는 분도 지금 1분이 더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2023년, 후년인데 여기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에 이렇게 쳐있죠. 금리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위원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점도표입니다. 3월보다 6월에 이 금리가 높은 쪽에 점이 더 많이 찍혔죠. 그러면 점도표가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FOMC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이 내후년에 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분들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점도표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는 기준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찐으로 진짜 마지막. 이 용어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여러분들 보실 일 있으면 호키시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매파가 뭐예요? 매가 진짜 그 매예요. 새예요, 새. 그럼 비둘기는 뭐니까? 평화의 상징. 금융으로 이게 적용이 될 때는 경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온건파라고 하죠.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게 이제 매파겠죠. 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매파적 발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매파적 발언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둘기파 라고 얘기 나오면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내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미국의 연준 결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어서맨용 레터를 구독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더 알찬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